모든 짐을 미국이 질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 국가에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도 우리에겐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비핵화로 이르는 과정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America shouldn't be doing the fighting for every nation on earth, not being reimbursed in many cases at all.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네, 이 자리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부자 나라라고 나오잖아요. 네. 한국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24일부터 지금 연속 3일 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부자나라라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엔 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독일 네. 이렇게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지칭을 합니다. 예,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내년도 분담액 그 한미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그 주둔 비용 분담액을 놓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예. 방위비 분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 불예측성, 어디로 예. 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후보 시절부터 했던 정책 공약들은 어떤 네. 형태로든지 추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이긴 하지만 예. 또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뭐 나왔습니다만 그 장벽 얘기도 또 네. 계속 추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가 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방위 분담도 이제 같은 사안인 거죠. 그래서 동맹국과 우호국의 그런 책임과 역할 분담, 비용 분담을 훨씬 지금보다는 증대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 문제니까 잠깐 저희 협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분담한 금액이 9천억 원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한 2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방위 분담 협상의 특징은 외부에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9,302억 정도 되고요. 네. 지금 협상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증액 범위를 하나는 50% 네. 그러면 약 1조 3,500억 정도 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0% 두 배를 올려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 정도 선에서 얘기를 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0%가 뭐 인상된다는 것도 그동안의 인상 비율 대비했을 때 최고 수준이고요. 이건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방위 분담 협상을 했지만 대부분 두 자리 수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됐는데 네. 50%라는 것은 역시 이전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수치를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거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첫 해의 인상률을 정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 자릿수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 매년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10번째 협상이고요. 네. 지난 7차, 8차, 9차는 단연 협상, 그래서 5년을 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에 이제 그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네. 증가하는 형태로 했죠. 근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1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도가 맞다면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용 중에 미군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주둔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뭐 필요한 시설비 같은 걸 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상 미군이 이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용병처럼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내라는 거죠. 미군 인건비까지요? 아니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략 자산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도 내야 되는 거고 연합 훈련을 하는 것도 이것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도 한국이 어느 정도는 또 당연히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 지금 일본과 지금 그 나토와의 또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지금까지 해왔던 틀 자체를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이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증거가 돼서 그 다음 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협상의 틀을 갖고 1년 동안 준비를 한 후에 한국이랑은 일단 1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협상의 틀을 갖고 훨씬 더 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1년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사실이라면 좀 교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마무리해놓고 내년을 보겠다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미국 말씀이시죠? 측 입장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1년마다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게 동맹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매번 협상을 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시기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비태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 아마 그 부분에 지금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리면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도 빼겠다 이런 쪽으로 튈 수도 있습니까? 뭐 주한미군을 다 철수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전력을 조금 더 순환 배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어떤 목적에 더 맞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전력은 뭐 꼭 그 지상군이나 병력이 아니더라도 뺄 가능성은 있고요. 이거는 뭐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제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 군부 내라든가 이런 데서 지지를 못 받는 모양이에요. 이 방위비 분담 협상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미 의회도 지지를 합니다. 미 의회가 워낙 예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오히려 그 미국의 행정부가 그 주둔국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좀 잘 풀어가려는 입장이었고 미 의회가 압박을 가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주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시리아와 같이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철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철수를 하기 전에 최소한 동맹국과 또 당사국과는 사전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철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철수를 하게 되면 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트위터로 그 다음 날 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티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 트럼프의 고립을 자초하는 자기네 측근 그룹에서도 뭐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매티스가 장관이 빠진 것은 매우 큰 지금 충격을 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매티스 장관 말고도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내각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2번 바뀌었고 또 그리고 그 안보 그 특보도 이제 2번 바뀐 그런 상황이죠. 이전 행정부랑 그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교체입니다. 보통 미국의 그 내각은 대통령과 임기를 원칙적으로 같이 하죠. 심지어는 민주공화당, 공화민주당으로 바뀌면서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매티스 장관이 지금 빠진 것은 충격이다라고 말씀이 드리는 게
매티스 장관이 임명될 때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 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내각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네. 거고요.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깊은 사고를 하고 또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또 대통령에게 자기 할 말을 한 그런 타입의 사람이고 네. 특히 그 사임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동맹관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일까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더 좀 흥분해 있는 상태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그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뭐 참모나 관료들한테는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또 뭐 심지어는 욕까지 다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고서를 읽지 않고 또 보고 내용도 듣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 뭐 1년, 2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를 우리가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집단 사고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지요. 예, 지금 앞서서 그 멕시코 장병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거의 뭐 의회하고는 전면전을 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초면은 민주당 우위의 하원이 또 개원을 하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 미국 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월 3일에 미 하원이 개원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장 핵심은 그 뮬러 특검이죠.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지금 이제 곧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스캔들이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섹스 스캔들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네. 이제 두 가지가 핵심 여부인데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의하면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을 몰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제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하나 벼르고 있는 것이 네. 이 북핵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네. 그래서 pompe오 장관을 불러다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트럼프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합의한 내용이 많이 있다 김정은 예. 위원장과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의회가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지가 네.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뮬러 특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범죄 혐의가 있어도 지금 현직 상태에서는 이제 소추되지 않죠.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전통상은 이제 기소를 하지를 않지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벼르는 거군요. 예,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고 그것이 네. 또 심각하게 위법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탄핵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부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또 민주당의 공세도 점점 더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남북미 관계를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비핵화를 북한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조건이 거죠. 까다로워지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죠. 네. 또 반면에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 어려움을 지금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돌파구를 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외 정책의 상당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이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핵 예. 위협이 최소한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뭐 어떤 빅딜, 네. 뭐 큰 타협 그런 형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민주당이 좀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을 테니까 예.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도 늦춰질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 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는 늘 얘기가 됐는데요. 근데 네.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에 하겠다. 예. 이게 사실은 두 충돌하는 가지가 서로 하잖아요. 충돌하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읽어내긴 해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북한 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네. 의미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추진하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열어놨다. 네.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3월이 지나가면 어려워질 거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3월 위기설이다라고 이미 좀 얘기가 되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걸 어느 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의 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네. 또 국내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 최소한 한 3월 정도까지는 그 대화의 그런 모색을 계속하다가 네. 그때까지 만약 북한이 지금같이 반응을 안 보이면 정책 방향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